자고 일어나면 퉁퉁 부어있는 얼굴, 오래 서 있으면 땡땡하게 붓는 다리, 이유 없이 몸이 붓고 피부를 눌러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 몸 70%를 차지하는 수분,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고 체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몸 구석구석 부종이 올 수 있다는 사실. 내 몸에 찾아오는 부기, 그냥 지나치고 있진 않으신가요? 방치하면 또 다른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종, 그 치료법은? TV주치의가 몸이 붓고 통증이 느껴지는 질환, 부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TV주치의 신재원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신미정입니다. 네, 얼굴이나 뭐 손발 이렇게 네. 자주 붓는 분들이 있는데요. 이게 붓는 걸 우리가 부종이라고 하죠. 이게 뭐 그 자체로 심각한 병은 아니지만 또 심각한 병의 또 하나의 증상일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. 아, 이게 아닌 사람은 몰라요. 네? 일상생활하는데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부어요? 받거든요. 정말 많이 붓습니다. 이렇게 원인 모를 부종으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부종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. 한의사 정현재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부종, 뭐 말 그대로 몸이 좀 여기저기 붓는 거잖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저는 아침에도 붓고요. 특히 녹화 끝나고 나면요. 저희 녹화 의자가 조금 높거든요. 네네. 일어나면 다리가 그냥 땡땡하게 두 배가 됩니다. 네네. 이거 치료가 필요한 거라면서요. 그렇죠. 지금은 아직 그냥 외관적으로 좀 불편한 건데 이게 나중에는 고착 좀 심해지고 계속 오래되면은 무릎도 아프시고 나중에 좀 뭐 나이 드셔서 네. 그럴 수 있죠. 이제 하지정맥류도 올 수 있고 우리가 물로 인한 병이 굉장히 많거든요. 네. 지금 대표적인 병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. 부위에 따라 다른데 이 물이라는 게 우리 몸에 어디든 쌓일 수가 있는데요. 배에 많이 쌓이면 윗배에 많이 쌓이면 이 밥맛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꺽꺽하고 흔히 가스가 많이 찬다. 네, 위장병이네요. 그런 네. 얘기가 다 여기 물이 많이 차 있으면 근데 이게 내시경을 해보면 위는 깨끗한데 네. 여기 증상은 있고 그런 경우 이 상복부에 물이 많이 차 있어서 위장의 그 움직임을 좀 방해하고 이런 게 있고 이 나이 드신 분들 무릎 아프신 거 보면 무릎에 항상 붓기가 있어요. 심하지 않더라도 네. 붓기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것 때문에 물이 차 있음으로 인해서 이 재생도 잘 늦어지고 이 근육도 자꾸 아프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 근골격 통증도 무에 대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. 이게 되게 좀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척추 통증 이런 것도 물로 인한 게 많습니다. 그래서 예전부터 한의학에서는 신장이 약한 사람이 허리가 아프다. 신장과 요통 사이를 많이 얘기했던 게 이 물 때문에 이 디스크도 압박을 하고 어지러움증도 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군요. 온갖 병들이 다 그런 거죠. 네. 원인이 굉장히 네. 뭐 물로 인한 그런 병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부종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제 의사들은 이제 부종이 있는 경우에 이제 뭐 콩팥에 좀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소금 섭취, 나트륨 섭취를 좀 많이 하면 이제 붓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한의학에서의 부종, 이 물이 많아지는 원인은 뭔가요? 말씀하신 것처럼 신기능이 신장이 일단 몸 전체에 물을 주관하는 장기인데 이 신장 기능이 항상 약해지기 마련이거든요. 나이 들면서 약해지는 건가요? 네. 그게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것도 있고 또 선천적으로 좀 약하신 분도 있고 또 생활 습관이 이제 열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신장이 쫄아들고 또 소변을 많이 참고 이러면 또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쪽에 열이 있으면 이쪽이 차게 될 수가 있는 거군요. 그런 것보다 이제 몸 전체에 열이 있다 보면 신장은 항상 촉촉해야 되거든요. 이 수의 장기이기 때문에 마르는 거군요. 그러니까. 네, 그래서 이제 쫄아드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거는 신장을 촉촉하게 해서 늘려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신장에서 물을 많이 못 머금고 있으니까 신장에서 물을 못 머금고 있으면 그 물들이 이제 바깥으로 여기 뭐 팔다리나 배나 이런 쪽으로 쌓이는 거죠. 그러다 보면 이제 부종이 생기고 붓기가 많이 문제가 되죠. 네, 그렇군요. 얘기를 듣고 보니까 체내에 쌓인 물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참 많은데. 굉장히 많네요. 네. 근데 이 부종,
아침에 좀 일어났을 때 얼굴 조금 붓는 정도로는 뭐 이렇게 심각한 것 같지 않고. 라면 먹어서 그런가? 그런가? 그럼 어느 정도, 어느 증상일 때 좀 치료를 받는 게 좋을까요? 그것은 이제 우리가 소변과 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물이 안 빠지니까 붓는 거잖아요. 네. 그 물이 잘 빠지면서 붓는다 이런 분들은 뭐 혹시 물을 많이 드시진 않습니까? 이렇게 물어봐서 뭐 물을 제가 3리터씩 먹습니다. 이런 분들 있거든요. 네네. 그럼 물을 좀 목마를 때만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상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. 소변이 예전에 안 그렇다가 자주 보게 되고 시원치 않고 좀 기다리게 되고 이런 변화가 좀 있으면서 이 자꾸 붓는다 이런 경우 치료를 꼭 해야 되고요. 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소화 쪽이나 이런 근골격계 통증들 이런 게 같이 있으면서 또 붓는다 이런 경우는 손이 뻑뻑하다 아침에 뭐 이런 경우도 그렇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봤을 때 이 복진을 해보고 맥을 잡아봐서 이게 담음이 많이 쌓여 있구나 그럴 때는 그거를 치료 대상으로 삼는 거죠. 네. 네, 그렇군요. 그럼 부종도 원인이 다양할 것 같은데요. 네.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치료법도 조금씩 차이가 있나요? 원인에 따라 다르다기보다는 물이 어디에 많이 쌓여 있냐에 따라 처방이 달라지는데요. 네. 우리가 또 몸 겉에 체표면에 물이 쌓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걸 한의학에서는 감기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물이 겉으로 막 몰려서 여기서 네. 문제가 될 때 이럴 때는 땀으로 빼주는 치료를 해야 되고 각종 피부병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. 그만큼 이제 부위에 따라 작용하는 약이 다르고 또 강도에 따라 또 이게 끈끈해진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딱해진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이 망초라든지 이런 약재로 풀어서 빼줘야 되고 아닌 경우에는 그냥 소변 이수만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원인이라기보다는 부위와 증상에 따라 좀 치료 방법이 다르죠. 네, 그렇군요. 또 이 부종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다리거든요. 네, 다리. 특히 뭐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불편한 의자에 오래 앉아 있을 경우에 다리 부종 호소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건 어떤가요? 이제 사실 중력에 영향이 있잖아요. 네네. 이제 물이라는 것은 밑으로 내려가기가 쉬운데 이 몸에 힘이 없을 때 그래서 하지 쪽으로 많이 붓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 외관상도 안 좋지만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이 무릎 관절에 말씀드렸듯이 물이 차서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뭐 병원 가서 주사기로 뽑고 하잖아요.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이 몸에 흡수가 되게 해서 소변으로 빼내서 다시 이제 무릎에 물이 안 차게 하는 게 좀 더 근본적인 치료 같은데 또 이제 물이 하지에 쌓이면서 하지 정맥류도 사실은 다리에 물이 많이 붓기가 계속 붓다 보면은 정맥이라는 게 피부 밖으로 밀려나게 돼 있거든요. 그런 원인에서 이런 병도 오고 그래서 다리 전체가 시리다는 분도 있고요. 여러 가지 이 다리가 부음으로써 오는 증상들이 많은데 이게 결국엔 다 수증이기 때문에 이 물을 치료해서 소변으로 잘 빼내서 신장이 튼튼하면 붓지가 않거든요, 다리가. 그래서 네. 신장 쪽을 치료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여러 가지 증상을 같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사실 뭐 저도 가끔 얼굴이 좀 많이 붓는데요. 이게 평소에 좀 이렇게 부종을 좀 줄일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좀 소개해 주시죠. 요즘에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필요 이상으로. 우리가 음식에서도 수분을 다 섭취하고 하는데 이제 물을 갖고 다니면서 이제 뭐 2리터나 이 정해진 숫자대로 먹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몸에서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. 목이 마를 때 마시고 이 억지로 마시진 말고 또 신장이 건강한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나이 들수록 대부분 신장이 약해지시기 때문에 먹는 물을 다 이거를 처리를 못해요. 그게 몸에 자꾸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병이 많이 오는데 이제 물은 또 많이 먹으라 하고 그러니까 또 많이 먹긴 하는데 뭔가 소변이 안 좋아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자기가 이제 원할 때만 먹는 게 제일 좋다.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건 없거든요.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도 누구나 다 2리터씩 먹어야 된다. 그렇게는 그런 걸 따르는 건 좋지 않고
자기에 맞는 그 신장질환 있는 분들은 물이 독이 되기도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해서 그런 습관, 물 먹는 습관을 좀 고치는 게 자기에 맞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. 이게 우리가 중용이란 말이 있잖아요. 그 중용이란 말이 이제 퍼뜩 떠오르는데 뭐든지 이렇게 좀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. 도움 말씀 주신 정은재 원장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몸에는 하루도 쉬지 않고 독소를 해독해주는 고마운 장기가 있다. 바로 인체의 파수꾼, 간. 국내 사망 원인 중 무려 8위를 차지하는 간 질환. 누구도 예외일 순 없다. 부어라 마셔라.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음주는 필수라고요. 마실 땐 좋아도 과음하는 사이 내 간은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. TV 주치의가 중년 건강해져 간 질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 네, 5월. 요즘 날씨 정말 좋잖아요. 나들이 떠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럴 때 주의해야 하는 게 교통사고입니다. 교통사고요. 이맘때쯤 교통사고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요. 특히 졸음운전 사고가 많다고 합니다.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 중에 틈틈이 좀 휴식도 취하고요. 틈틈이 스트레칭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함께 마무리할게요. 네, 생활의 활력. 건강으로 찾으세요.